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사회부 김웅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이용욱 전 해경국장 조금 전에 국제협력관 전보됐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세모그룹에서 7년 근무를 했다고 하고 세모그룹 유병원 회장 전 회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인데요. 좀 정황들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부분은 나타난 바가 없고요. 일단 본인 해명에 따르면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유병현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7년 근무를 했는데요. 네네. 말단 대리였기 때문에 네. 일면식이 없다 이렇게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모라는 회사가. 세모라는 회사가 규모를 떠나서 네. 어쨌든 세모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영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91년부터 97년까지 세모에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세모로 근무하게 된 계기가 구원파를 믿게 되면서 다른 직장에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네. 구원파 신도라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까? 네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해경에 들어오면서 예. 신념의 차이가 있어서 구원파를 믿지 않게 됐다. 그래서 구원파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배신자로 아마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근무할 때 당시만 해도 구원파를 믿었던 거는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97년 동안 다니다가 학비 지원을 받아서 부산대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학위를 토대로 해서 해경 특채로 들어오고 그리고 10년 만에 총경을 달고요. 그다음에 4년 만에 경찰 사이에서는 별이라고 하는데 경무관을 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지금 정보수사국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1980년대 구원파 신앙 생활을 시작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91년에 세모그룹 조선사업부 청해진 해운의 전신입니다. 네네. 입사를 해서 97년까지 다니고 그다음에 학비 지원을 받아서 부산대에서 조선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얻게 됩니다. 학비 지원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나요, 본인이? 학비 지원 받은 것은?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직접적인 네. 언급은 없었는데 이제 네. 언론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용욱 정보수사국장. 지금은 국제협력관으로 이제 전보 조치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수사국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정보수사국 산하에는 수사과, 형사과, 그리고 정보과, 외사과가 이렇게 4개 과가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따지면 네. 정보국과 수사국을 합쳐놨다고 보면 되고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러니까 곳입니다. 모든 정보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수사도 정보도 들어오고 관할하는 수사도 그런 국장이라는 하는 것이죠. 곳입니다. 문제는 이 정보수사국 산하에 이 광역수사대가 직속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이 광역수사대는 이번 이 침몰 사고 직후에 청해진 해운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의 해명으로는 당시에 본인은 가족 지원 업무를 맡기 위해서 진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정보가 그쪽으로 들어갔을 수는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11년 만에 경무관 네. 승진을 했는데 경무관은 아시는 대로 경찰의 별 같은 그렇습니다. 곳인데요. 이 정도면 특채 출신인데 11년에 경무관 승진했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빠른 겁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정으로 특채로 들어와서 예. 10년 만에 총경을 달았고 네. 그리고 총경을 단 지 또 4년 만에 경무관을 달았습니다. 14년 만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1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특채로 들어온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진급이 조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그 사전에 이 수사 정보 같은 것들이 네. 유병헌 대표에게 미리 세워나가지 않았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네네. 대한 의구심을 지금 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준석 선장이 그 수사를 받을 때 죽음의 어떤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뭐 지금 뭐 각종 의혹 보도들이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뭐 선장이 수사를 받을 때 그 경찰 집에서 하루를 묵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역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금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에는 범죄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예. 자기의 직무와 그리고 이 수사 대상이 연관성이 있으면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네,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련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자, 뭐 아직은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예, 유병헌 키즈라고 해서 장학생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네네.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해경뿐만이 아니라 워낙 과거 1980년대부터 정관계 로비들을 많이 하고 네. 인맥도 넓었다고 하니까 네네. 혹시 다른 그 부처라든가 다른 곳에도 이런 뭐 장학생들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식적인 의심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좀 광범위하게 예. 유병헌 전 회장과 관련된 인사들이 정부 부처 어디에 포진이 돼 있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취재된 내용은 없는데 다만 지금 그 경찰, 검찰, 네. 그 합동수사본부하고 그리고 특별수사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열사들, 세무그룹의 계열사들 역시 정관계 광범위한 로비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 취재뿐만 아니라 수사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근무 상황 관리 시스템에 본인이 네. 그거 다 써놨었다, 숨긴 네네. 게 아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던데 네. 그 공무원 근무 상황 관리 시스템 이걸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 세무에 근무했었던 네네. 전력이 있는 분들이 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뭐 근무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네.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잘못인 건 수는 아니죠, 그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번 사태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과연 누가 있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용욱 전 국장이 혹시나 이런 의혹에 관련해서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 어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조치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심 피의자를 경찰관 집에 가서.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관 예. 집에서 재운다든지 이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뭐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면 그 직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고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예.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색 상황에 대해서, 구조 상황에 대해서 진 대령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파악하고 계신 상황들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금 그 오전 8시 50분 정조 그 시간이 저조였는데 저조 때는 물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8시 50분 타임에는 작업을 못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정조 시간이 이제 오후 3시에도 한 번 더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오후 3시에는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요때는 그 새벽에 작업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작업의 속도를 좀 낼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또 오늘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4개 격실 중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건 한 23개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23개 중에서 19개는 현재 진행 중이고 4개는 아직 그 격실을 진입을 못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종자 그 89명이 그 머물렀던 그 학생들이 머물렀던 이쪽을 아마 우연 쪽 그러니까 그에서 좌연 쪽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닥 쪽에 들어가는데 수심이 한 48m. 오늘 지금 살이 때는 그 조속 차이가 3m입니다. 그래서 물이 간조 때는 45m, 만조 때는 48m입니다. 그래서 48m 때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업 시간은 단축되더라도 아마 작업은 진행될 걸로 봅니다. 예. 예. 자, 특수장비도 사용한다면서요? 네. 그
지금 마크 27이라는 표면 공기 공급 방식 그 방법을 택하는데 지금 그 민간인하고 해경은 후카라는 그 일반 어선들이 쓰는 장비고요. 후카요. 예, 그 후카도 표면 공급 방식인데 그것은 아주 재래식이고 해군에 쓰는 마크 27은 마크 제로부터 쭉 나왔고 27번째까지 개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최신형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그 장비를 써가지고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이빙벨은 이제 잦은 철수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다이빙벨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류 센 데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스테이지도 지금 들어가면 거의 연줄처럼 쉬는데 다이빙벨은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위에 종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엄청난 수압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처럼 쭉 날리는데 이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예. 지휘본부가 판단을 해서 안 된다 하고 자르면 되는데 이 지휘본부가 아마 이런데 전부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라서 안 된다 하고 괜히 소모적인 그 논쟁을 하지 말고 그걸 한다면은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해보고 연습할 때는 우리 실종자 가족분 또 그 다이빙벨 운영 업체 그다음에 언론 예. 그다음에 그 군경 관계자 예. 거기서 시험을 충분히 해서 안 되면 처음부터 도입을 막았어야 예, 되는데. 막았어야 하는데 괜히 저것 때문에 실종자 그 가족분들 두 번 마음 상하게 하는 저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 대장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시간이 좀 낭비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네. 맞죠 이름이? 그렇습니다. 잠수기술공사 알파 네네. 그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새벽 그 작업 과정에서 예. 일단 다이빙벨의 성능은 입증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심 23m의 다이빙벨을 세웠고 그리고 실제로 잠수사 2명이 50분 정도 선내 진입을 해서 예. 수색 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본부 역시 다이빙벨이 들어가서 선체까지 간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다이빙벨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애초부터 키웠던 게 잘못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벨 자체의 성능이 좋지 않다 내지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판단하기 전에 예. 가족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민간 쪽에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빨리 투입을 해서 빨리 성능 검사를 해서 빠른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예. 해경이 그 현장에서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경이 좀 판단을 좀 늦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예.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지금 현장 취재진이 이제 계속 전해오는 소식인데 가족분들도 지금 이제 이종인 대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제 자진 철수를 하게 됐고 예. 철수를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물어보고 따질 부분이 있으면 따지고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종인 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다이빙벨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은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지금 예. 수색 작업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체 수색에는 성공을 했는데 네. 철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밝히지 않은 모양이죠? 일단 전해 온 얘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그 해경 관계자가 이제 인용을 해서 한 말인데 이정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체까지 진입해서 실효성을 증명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와서 희생자를 수습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현장에 있는 민관군 합동 수색팀이 잘 할 것으로 믿고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진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종인 대표, 그러니까 팽목항으로 들어오면 이종인 대표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 없애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 네. 앞에서 해경과 해군의 불협화음이 나왔단 말이죠.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상황인데 예. 일단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 총책임은 해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고 직후에 16일 날 직후는 아니지만 16일 당일에
해군 SSU가 가서 처음에 그 인도선,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SSU 그리고 UDT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해경이 민간 업체,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언딘 쪽에 잠수를 우선 잠수를 위해서 통제했다. 이게 지금 제가 해석한 표현이 아니고 네. 국방부가 공식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보면 해군과 해경 사이에 뭐 마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불협화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군이 이렇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또 뒤늦게 해군이 또 해명 자료를 냅니다. 지금 해경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군과 경찰이 잘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해명 자료를 해경과 냅니다. 해군 자체 내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진 대령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리 봅니다. 구조 작업은 예. 어느 지휘하에 민관군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과연 지휘부가 이런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이 있느냐? 예.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다 상황을 알고 지휘를 하고 또 하면 되는데 저는 민관군의 잠수 능력을 잘 압니다. 많이 작전도 해봤고 예. 그 상황에서 어느 장비를 쓰고 있고 저는 해경이 어느 장비를 쓰고 있고 해군이 어느 장비를 쓰고 있고 어느 수심에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다 압니다. 그 소상히 이제 밝히고 어느 때가 되면은 과연 누가 지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예.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제가 현장의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쓰는 장비가 기본적으로 해군은 마크 20라는 표면 공급 방식의 장비를 쓰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예. 제가 알기로 다른 기관들은 쓰는 기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게 평상시에 교육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을 지금 상황에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를 빌려 쓴다 하더라도 그건 평소에 자기들이 하지 않는 것을 쓴다는 것은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작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은 그런 그 훈련들을 하고 장비도 있는데 해경은 그런 훈련이나 장비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씀이시는 거죠?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민간 업체는 어떻습니까? 민간 업체는 재래식 푸카라는 장비를 쓰는데 네. 예. 그 장비를 아마 해경도 빌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은 평소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민관에서는 쓰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안 씁니다. 그리고 관도 제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훈련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예. 자격증이 있어서 지금 쓴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면허를 장롱속에 놨다가 갑자기 차가 있다고 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실제로 물속에서 작업하는 인이 몇 명인지 그런 것도 좀 지휘부에서 소상히 밝혀서 좀 더 필요하다면 민간 업체를 좀 더 투입한다든지 예. 무슨 그런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수사가 몇 명이 투입되고 투입됐다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그게 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실제 작업하는 인원을 실제 작업하는 바닥까지 인원이? 내려가는 예, 예. 인원 이런 게 확실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닷속에 다 잠수를 하는데 네. 그중에 작업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잠수 작업을 하는데 일부는 저기서 스킨스쿠버를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저면이 48m입니다. 예. 그러면 스킨스쿠버는 한계가 40m입니다. 그러면 바닥까지 못 내려가는 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바닥까지 내려가서 작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몇 개고 그다음에 실제로 푸카를 쓴다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연습을 한 건지 또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과연 작업 능률이 나는 건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소상하게 밝혀서 작업 효율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족분들이 요구하는 바도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책본부가 이제 가족들한테 브리핑 그리고 언론 앞에서 브리핑을 할 때 잠수사가 700명이 동원이 됐다, 예. 800명이 동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기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가족들이 듣고 싶은 건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몇 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배가 좌현 쪽으로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속 이 바닥에는 배 왼쪽이 지금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닷속까지 과연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훈련받은 전문가가 지금 몇 명이 투입이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부족하면 민간 잠수사라도 충분히 동원을 하는 이런 부분을 가족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그 뭐냐면은요. 가이드라인이 5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5개 중에서 함수 쪽은 경찰과 민간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타실은 UDT가 하고 있고 그다음 중앙 부분은 해군 SSU가 합니다. 그러면 한 개 그 가이드라인에 한 팀이 들어가거든요. 예. 한 팀은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작업은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 2사람은 호스를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인원이 한 타임에 최대 4명밖에 작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 이걸 정확히 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타임에 동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가 4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민간 잠수사라도 동원해서 늘려야죠. 가이드라인을 더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뭐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수 없는지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밑에서- 실질적으로 밑까지 내려가서 예. 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더 설치하지 않아도 인원 더 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설치를 하면 되죠. 가이드라인이야. 가이드라인 설치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다이빙 해가지고 줄 내놓은 게 그 가이드라인인데 그거 설치하는 건 자기 원하는 작업 장소에 설치하고 또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빼서 옮기고 필요에 따라서 지난번 가이드라인 10개까지도 설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것은 내가 필요한 장소에 가이드라인 설치해서 작업하고 끝내면 걸리니까 다시 옮기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내가 작업하기 위해서 설치하니까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사회부 김웅래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